네, 금요일 마지막 순서는요. 바로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입니다. DB금융투자 조성우 과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금요일이 즐거워야 되는데. 네, 네, 그렇죠. 뭐 즐겁기를 바랍니다. 저도 네. 이 시장이면 재미가 없으니까. 오늘 국내 증시 어떨지 좀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. 자,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는 투자 전략을 직접 또 세워드리는 창구를 마련해 놨습니다. 무료 전화 02-2000-4821번 전화 주시면요. 실시간으로 저희가 투자 전략을 또 과장님과 세워드리고요. 무료 포트 상담, 문자 이용도 가능합니다. 유료 문자 100원이 드는 샵 203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. 또 매일경제TV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고민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.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볼까요? 분명 맷집은 있다라는 키워드예요. 네. 어제 저희가 시장이 그래도 잘 버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종목 장세인가?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? 실제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런 종목 장세의 어떤 그런 불씨는 안 꺼졌고 네. 어제 시장 자체도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독하다, 처절하다. 자 이렇게나 버티나. 네.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사실 급락세를 보였던 구간도 분명히 맞아요. 있었거든요. 근데 또 그마저도 또 줄여내고 올라오고 또 그 와중에 또 이제 일부 섹터는 또 종목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. 그래서 분명히 우리 시장에 좀 맷집은 있는데 사실 이게 매에는 장사가 없어서 지금 계속 이제 대외 어떤 불확실성이 자꾸 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버텨줬으면 하는 좀 그런 응원의 마음도 분명히 있어요. 네. 이제 그런 어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같은 곳을 보고 있어요. 맞아요. 시장이 오르길 바라는 이런 마음을 우리 한번 모아가지고 일단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어제 코스피 장중 흐름을 한번 우리가 좀 재구성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그러니까 구간마다 대목들이 있는데 네. 자 어제 그러니까 나스닥의 급락을 우리가 안고서 개파락으로 출발한 거 뭐 여기까지는 뭐 어쩔 수 없다. 네. 하지만 이제 버텨다오 뭐 이런 거였죠. 근데 보세요. 어제 나스닥의 급락을 안고 출발했는데 바로 코스피가 낙폭을 확 줄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맷집을 다시 보여주는 거죠.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시장은 기술주의 고평가 따위로는 우리는 내려갈 생각은 없어라는 의지를 사실 보여준 구간이에요. 그래서 역시 잘 버티는구나 했는데 다시 이제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낙폭이 확 커진 게 여기 이제 중국 쪽 영향이 중국 반영된 영향이죠. 거죠. 네, 이제 네. 중국의 양회가 어제 개막이 됐는데 일단은 좀 기대 심리보다는 좀 우려 심리가 좀 크게 반영이 됐고 어제 또 중국 증시도 이제 급락한 영향도 분명히 좀 있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금 시장이 또 이제 급락세를 보이면서 3020포인트대까지 또 테스트를 받았었죠. 하지만 또 다시 이제 오후장 들어가지고 에이 일단 버텨 하면서 이제 또 이제 올라오고 이제 끝나요. 그러니까 굳이 보면은 야 또 이것도 버텨내네.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역시 3000포인트 하단 지지에 대한 신뢰도는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그런 하루였다 이거죠. 그러니까 버티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지는데 근데 이제 다시금 이제 뭐 뉴욕 증시가 또 간밤에 또다시 흔들리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우리 시장이 또 오늘 또 이제 버티는 또 그런 테스트를 또 받는 네. 그런 하루죠. 그러니까 오늘은 좀 버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반전을 좀 이뤄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된 그런 수급적인 영향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어제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과 코스피의 장중 흐름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좀 의미 있는 시그널이 보이는데 사실 의미 있다기보다는 늘 그래왔지만 우리 시장이 외국인 노름이라는 것은 뭐 다시 뭐 또 뭐 확인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하지만 개인이 예전보단 좀 힘이 있지만 그래도 분명한 외국인이 중요하죠. 분명한 것은 어제 외국인이 지금 표가 혹시 준비가 되면 보여주시면 좋은데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 선물을 매수해 주었다는 거죠. 나스닥의 급락을 안고 장 초반 외국인 또 장 초반에는 매도폭이 소폭이었어요.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저 파란 선이 외국인의 장중에 네. 이제 선물 매매 동향이고 이제 까만 선이 지수 추이에 지금 거의 동조화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나스닥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 선물을 매수하면서 출발을 해줬고 현물 매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. 그런데 10시를 기점으로 외국인이 다시 이제 선물을 매도로 저렇게 전환하게 된 영향은 역시 이제 중국 영향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낙폭이 좀 커지기도 했죠. 그렇지만 장 막판에 외국인이 다시 팔았던 선물을 어느 정도 되사주면서 지수의 낙폭도 좀 줄어들었죠. 그런데 네. 여기서 이제 좀 안타까운 점은 저렇게 선물 매도가 지속이 되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또 같이 늘어나는 것이 있죠. 그러니까 외국인이 어제 9천억을
매도를 했는데 네. 근데 사실 그중에 대부분이 프로그램 매도로 나왔다는 것은 위안거리다. 그러니까 외국인의 어떤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주식을 던지자 이런 판단이 아니라 선물 매매 동향과 연결지어가지고 프로그램 매도로 좀 했다라는 점, 뭐 이런 부분들. 그래서 이제 막판에는 또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낙폭을 좀 줄여낸 이런 이제 어제 패턴들이 좀 보였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점은 장 초반에 어제 나스닥의 급락만 가지고는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, 요걸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어제 장중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과 코스피 추이를 좀 본 거고요. 일단 환율도 참 환율이 계속 불편해요, 저는. 환율도 차트 보시면 환율. 일단은 차트상으로는요. 어제 일단은 2월 5일 고점을 갱신하긴 했습니다. 1127원을 뚫어내서 장중에 1128원대까지 갔어요. 하지만 이제 또 꾸역꾸역 또 버텨내면서 1125원대 마감을 했죠. 그런데 또 이제 여기에서 또 1130원을 돌파하는 거죠. 또 이제 이 부분이 또 오늘 우리 시장이 또 체크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래요. 지수가 안 올라도 환율이 좀 주저앉았으면 좋겠다 이거죠. 그러니까 네. 지수가 버티더라도 환율이 계속 이렇게 불안하니까 저 역시도 좀 시장을 지금 편하게 좀 보기 어려운 그런 지금 상황들이 계속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역시 좀 환율을 뚫어지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도 말씀드렸죠. 오늘도 삼성전자의 또 역할이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. 삼성전자가 올리나 싶더니 다시 또 떨어져서 82,000원대예요. 82,000원대인데 어제 시장이 급락하는 와중에서도 삼성전자는 82,000원 밑으로 안 내려갔죠. 그러니까 버텨준다 이거죠. 그러니까 계속 버텨주는 모습은 계속 보여는 주고 있는데 여기가 지지선인가요? 네, 근데 또 다시 이제 오늘 또 이제 또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. 또 나스닥이 또 급락을 했기 때문에,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도 진짜 버텨준다. 그러니까 어제도 예를 들면 시장이 장중에 좀 급락세로 돌변을 하는 그런 와중에도 삼성전자가 그래도 마이너스 한 1%대 하락을 꿋꿋하게 버텨준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오늘 역시도 좀 삼성전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역시 좀 지수를 좀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. 네.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환율이 뭐 일단은 좀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이제 시장이 오늘 또 테스트 좀 받는 상황이니까 일단 여기서 조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봐요. 그러니까 뭐 일단 일부 종목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바이오라든지 네. 뭐 예를 들면 뭐 정치 테마주나 그리고 이제 소비주 뭐 이런 쪽이 움직인 것도 있고 또 실제로 오늘도 이제 시장이 버텨주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좀 종목 장세 어떤 시그널도 분명히 나올 거지만 우리가 그저께 봤던 활발한 종목 장세가 나오려면 좀 여기서 이제 지지력이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돼야 되고 어느 정도의 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어제 프로그램 매도로 좀 많이 좀 판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그걸 좀 되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면 종목으로는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제한적으로 열릴 수 있다.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우리가 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 이야기는 제가 2월 마지막 시간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시장은 굉장히 좀 중대한 변곡점이라는 그런 시나리오에서 계속 지금 테스트를 받는 상황이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은 계속 염두에 두시고,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께 벌써 한 2, 3주째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섣불리 들이대거나 이러지 마시고 또 이제 전선을 좀 좁혀가면서 좀 종목을 좀 줄이시고 종목을 줄이는 와중에서 현금을 좀 아끼자 이 말씀드리자. 그리고 최근에 좀 여러분들께 제가 좀 상담 시청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뭐 3월은 이제 좀 감사보고서 시즌이기 때문에 좀 재무 구조가 안 좋은 뭐 그런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거 이제 고민 상담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사이에 또 종목이 또 10개, 20개 또 계좌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종목을 벌려놓으신 분들. 네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전열을 좀 재정비해 놓으면서 그쵸. 현금을 좀 만들어 놔야 된다.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지.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뭐 10개, 20개 종목 중에 한 개 종목을 제가 뭐 그걸 고민 상담해 드린다고 전체가 해결되는 구조가 분명히 안 나오니까. 그러니까 오늘은 좀 그런 면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종목 장세에서도 다른 대형주들은 어떨까요? 대형주 차례는 좀 늦게 올까요?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한번 보시자고요. 그러니까 시장이 버티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반등에 이제 좀 이제 나선다라고 했을 때 이게 중요해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장에서는 시장이 빠지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같이 빠지잖아요. 그때는 이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지가 가려집니다. 시장이 빠져서 종목이 빠지는데 뭐 예를 들면 거기서 이 종목이 악재가 있나요? 사실 이런 걸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. 그런데 이 종목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 결국 반등이 나올 때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요즘에 고민하시는 기아차를 예를 들어서 예시로 들어드린다는 말씀이에요. 자, 네네. 기아차가 어쨌건 간에 지금 추세적으로는 이 61선 플레이를 계속 하면서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.
애플 오버슈팅을 감안하더라도 기아차가 자기의 어떤 본연의 어떤 펀더멘털이나 체력으로 증명할 수 있는 주가 수준이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은 좀 그걸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착안해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럼 기아차가 세게 갈 것이냐 시장만큼만 갈 것이냐 시장보다 못 갈 것이냐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. 왜냐하면 시장이 한번 흔들렸다가 반등이 나올 때는 간판을 바꿔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. 제목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. 그러니까 그동안의 상승장은 뭐 IT 전기차가 끌어왔다라고 치면 근데 시장이 한번 주저앉았어. 근데 다시 올라올 때는 그 제목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 이거죠. 그쵸.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나스닥이 기술적 논란으로 나스닥이 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우존스가 의외로 잘 버티는 이유 이런 것들.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프레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자 이건 예시예요. 이 종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자 시장이 반등할 때 기아차가 시장보다 세게 올라간다. 아 그럼 당연히 이건 더 사야 되는 거죠. 이때. 왜 시장보다 센 종목을 반등할 때 그죠? 강한 종목. 네. 그러면 보세요. 시장보다 강한 반등을 보여서 더 사야 되는데 그럼 추가 매수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? 현금이 있어야 돼. 근데 여러분들 지금 종목으로 꽉 채우면 현금 없으시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전열을 재정비해서 현금을 좀 아끼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반등장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고요. 그럼 또 하나의 시나리오. 시장이 반등하는데 기아차가 그냥 시장만큼은 따라가더라. 그럼 그냥 들고 계시면 되죠. 왜냐면 시장은 따라가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기아차가 시장은 반등하는데 얘가 못 간다. 그죠? 그때는 종목의 어떤 에너지가 확실히 좀 떨어졌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때는 뭐 비단 뭐 기아차를 예시로 들어드린 거지만 그때는 아, 이 종목에 단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. 자, 이런 추정이 가능하죠.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이제 과감하게 좀 매도하면서 반등 시에 좀 강한 종목 쪽으로 네. 좀 비중을 좀 실어 가시는 이런 전략이 유효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내가 무슨 종목을 사서 몇 프로를 뭐 먹을까 말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을 이제 잡을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을 미리미리 좀 준비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그런 시나리오가 딱 열렸을 때 그거를 딱 버튼을 눌러서 실행만 하시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. 제가 최대한 시장을 심플하게 말씀드리죠. 네. 지금 그냥 다 필요 없고 환율하고 삼성전자만 보자. 그죠?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이렇게 하자 말씀드리잖아요. 자, 그 점을 참고하시고 오늘 좀 좋은 금요일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. 네,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. 시장의 수익을 보면서 시장이 강하게 반등한다 하면은 추가 매수 괜찮겠다. 종목과 비교를 해보시면서요. 수익률 수준이다면 보유, 반등 시 역동조하다. 그러면 매도를 고려해 보시면서 현금 비중도 챙기시고 또 다른 종목의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더 못다한 이야기는 전화 상담으로 실시간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무료 전화 02-2000-4821번으로 방송 끝나고서라도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과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